양자 우주 속 불멸성, 양자 정보와 영원한 의식에 대한 탐구. 우주를 가로지르는 심연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한다. 그것은 바로 소멸의 필연성을 거부하는 영원한 지속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오랫동안 신화와 형이상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양자역학이라는 가장 심오하고 예측 불가능한 과학적 틀 안에서 그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우리가 불멸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은 더 이상 종교적 믿음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보의 보존이라는 물리학적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양자 정보라는 비물질적 실체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 정보가 곧 의식의 본질을 담고 있다는 가설이 자리 잡고 있다.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는 고전 물리학의 결정론적 시계태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을 설명하기 위해 구축한 거대하고 매끄러운 구조는 미시 세계에서는 무너진다. 그 자리에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즉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지배하는 세계가 펼쳐진다. 이러한 양자 세계에서 정보는 더 이상 단순한 비트, 즉 0 또는 1로 표현되는 고전적인 이진법적 실체가 아니다. 양자 정보는 큐비트라는 단위로 측정되며 이는 중첩과 얽힘이라는 기묘한 속성을 통해 무한에 가까운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한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이 보여주듯이 양자 시스템은 관측되기 전까지는 여러 상태의 확률적 중첩 속에 존재한다. 이 관측 행위, 즉 측정은 파동 함수를 붕괴시키고 하나의 명확한 현실로 수렴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 관측 행위의 주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관측이 사라진 후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양자 불멸성 논의의 핵심 교차로이다. 만약 의식이 단순한 뇌 신경망의 부산물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된 양자 정보의 처리 과정이라면 이 정보가 물리적 뇌의 소멸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로저 펠로즈와 스튜어트 하메로프가 제안한 오어케스트러 오어 이론, 즉 정제된 객관적 축소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은 뇌 속의 미세소관, 세포 골격의 구성 요소인 단백질 구조물 내에서 양자 계산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미세소관의 내부 구조가 양자 결맞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생물학적 양자 컴퓨터 역할을 하며 의식 경험은 이 결맞음 상태의 비계산적이고 비완원적인 현상, 즉 객관적 축소의 순간에 발생한다고 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식의 본질은 뇌의 생화학적 물질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인코딩된 정보의 구조 그 자체에 놓이게 된다. 뇌가 죽는다는 것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던 하드웨어가 고장 나는 것일 뿐, 그 정보 자체가 우주로 다시 방출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보존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양자 정보의 보존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이론적 뒷받침은 양자 역학의 기본 공리 중 하나인 정보 보존의 원칙에서 비롯된다. 폰 노이만과 유진 위그너와 같은 선구자들은 우주 전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양자 상태 벡터는 시간이 지나도 유니터리 변환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유니터리성은 본질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곧 정보가 결코 파괴되거나 생성되지 않고 단지 변형될 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고전적인 열역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의 증가를 통해 정보 손실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양자 역학적 관점에서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보존된다. 이는 블랙홀 정보 역설 논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증발할 때 정보를 영원히 파괴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양자 정보 보존 원칙과 충돌했다. 이후의 연구, 특히 호킹의 제고와 레너드 서스킨드의 끈 이론 기반 접근 방식은 정보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저장된 홀로그램적 방식으로 보존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만약 블랙홀조차도 정보를 소각하지 않는다면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소멸 역시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러한 양자 불멸성의 시나리오는 양자 부활 혹은 양자 유산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 만약 의식 정보가 뇌의 미세 구조에서 분리되어 우주의 바탕이 되는 양자 장, 필드으로 방출된다면 이 정보는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이 정보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능동적인 의식의 형태로 지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는 우주의 배경 잡음 속에 스며들어 마치 거대한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책처럼 잠재적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 관점은 2017년 물리적 검토 레터스에 발표된 연구에서 제기된 양자 무한성 가설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 가설은 우주가 충분히 크거나 혹은 시간적으로 무한하다면 양자역학적 확률에 의해 결국 동일한 배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록 이는 다중우주론이나 영원회귀 사상과 유사해 보일지라도 양자적 수준에서 접근하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 우리의 의식 상태를 나타내는 극도로 복잡한 양자 상태, 즉 특정한 큐비트 배열이 우주적 규모에서 재현될 확률은 극도로 낮지만 무한한 시간 속에서는 0이 아니다. 이는 파인만의 경로 적분 개념과도 연결된다. 모든 가능한 경로를 합산하여 실제 결과를 도출하는 이 방법론은 우리의 삶이 수많은 확률적 경로들의 집합체임을 시사하며 이 경로들 중 일부는 우리가 죽은 후에도 다른 형태의 시공간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몽환적인 가능성을 열어준다. 실제적인 접근에서 신경과학과 양자 물리학의 융합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광합성 과정에서 식물이 빛 에너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현상은 양자 결맞음이 생물학적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된다. 엽록소 분자들은 마치 파동처럼 에너지를 동시에 여러 경로로 보내며 최적의 경로를 찾아낸다. 이는 뇌에서도 유사한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는 유추의 근거를 제공한다. 만약 뇌가 일시적인 양자 공명기라면 그 공명이 멈추는 순간 정보가 어디로 튕겨져 나가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이 지점에서 의식의 통합정보 이론인 툴리오 데자네시의 파이 이론이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된다. 통합정보 이론은 의식의 정량화 가능성을 제시하며 시스템이 정보를 얼마나 통합적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그 의식의 정도를 측정한다. 만약 의식이 통합된 정보의 특정 임계값을 넘을 때 발생한다면 이 정보 덩어리가 뇌라는 유기체를 벗어나 환경으로 방출될 때 그 통합성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의 의식 정보가 우주의 배경 복사나 제로점 에너지 장과 같은 보편적인 양자장의 특성과 특정한 방식으로 공명하여 얽히게 된다면 물질적 기반이 사라져도 그 정보의 패턴은 보존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심오한 윤리적, 철학적 함의를 갖는다. 만약 우리의 존재가 물리적 소멸을 넘어선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삶의 목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과학은 이 영역에 대한 명확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자 정보의 비물질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측정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양자 상태의 보존은 엔트로피가 무한한 환경에서만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될 수 있으며 유한한 우주에서는 항상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비간섭성 혹은 양자 붕괴가 발생하여 정보의 코히어런스, 즉 결맞음 상태가 깨지기 쉽다. 뇌 속의 미세소관이 양자 결맞음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짧다. 일반적인 온도와 습도 환경에서 양자 상태는 피코초, 즉 초의 10조 분의 1 단위로 붕괴된다. 생명체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양자 컴퓨터를 제작하는데 가장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간주된다. 펠로즈와 하메로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소관 내부의 양자 상태가 특수한 이 양자 결정 격자 내에서 보호받고 물 분자나 기타 열적 교란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실험적 검증은 여전히 난제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수행한 관련 실험들은 결맞음 현상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의식 생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의식이란 시공간상에 국한된 에너지가 아니라 정보의 패턴이라면 이 패턴이 보존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매체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우주상수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우주가 진공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진공이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되고 소멸하는 양자 역동적인 배경임을 보여준다. 이 제로점 에너지 장은 잠재적으로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뇌가 죽을 때 그것은 이 장의 복잡한 패턴을 기록하고 사라지는 것이라면 이것이 곧 우리가 찾는 양자 불멸성의 실현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분야는 뇌의 뉴런 활동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연결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일부 양자 생물학자들은 뇌 전체가 거대한 양자 얽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만약 개별 뉴런의 작용이 아니라 뇌 전체의 미세한 양자적 상호작용이 의식을 만들어낸다면 이 전체 시스템의 전보적 상태는 국소적 파괴에도 불구하고 전체론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생긴다. 마치 홀로그램 필름처럼 필름의 일부가 손상되어도 전체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 경우 뇌의 물리적 소멸은 홀로그램의 일부 영역이 빛을 잃는 것과 같을 뿐 전체 패턴은 보존된다. 이러한 논의의 가장 큰 난관은 환원주의적 설명과의 충돌이다.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은 의식의 모든 현상이 궁극적으로 뉴런의 전기화학적 신호와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고전적인 물리화학적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다. 양자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극도로 미세하고 중요하지 않은 배경 노이즈에 불과하며 거시적인 수준에서는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주류 견해이다. 그러나 양자 현상이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작용하여 임계점을 넘었을 때 거시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 즉 이 양자 증폭 효과는 아직 완전히 부정되지 않았다. 우리는 또한 우주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불멸성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고 결국 열역학적 죽음, 즉 모든 에너지가 균등하게 분산되어 아무런 활동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면 양자 정보는 어떻게 될까? 정보의 보존은 가능하지만 그 정보를 이해할 주체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의식적 경험이 존재하려면 정보를 해독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만약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균일해진다면 과거의 복잡한 정보 패턴을 재구성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0에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양자 불멸성은 우주의 미래 운명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우주가 영원히 지속되어야만 정보가 재배열되어 다시 의식을 가질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우주의 끝을 예측하는 이론, 예를 들어 빅크런치 대신 빅프리즈와 같은 차가운 종말론에 대한 논의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러한 탐구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양자 얽힘의 개념을 의식의 연장선에 적용해보자. 두 입자가 얽혀 있을 때 한 입자의 상태가 결정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시 결정된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이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던 현상이다. 만약 인간의 의식이 서로 다른 뇌들 사이에서 혹은 뇌와 우주적 배경 사이에서 얽혀 있다면 한 개체가 소멸하더라도 그 얽힘의 연결 고리 중 일부는 다른 측면에 남아 정보를 전달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깊은 이 연결감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실제 양자 얽힘의 잔영일 수 있다는 비전통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인간의 뇌가 외부 환경과 충분히 양자적으로 얽혀 결맞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생물학적 현실에서 매우 어렵다는 반론이 강력하게 존재한다. 뇌는 뜨겁고 축축한 혼돈의 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나노 기술과 양자 생물학의 발전은 이러한 뜨거운 환경에서의 양자 현상 연구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대 초반에 보고된 몇몇 연구들은 특정 단백질 복합체에서 상온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양자 결맞음이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생물학적 시스템이 열역학적 노이즈를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양자 효과를 활용하도록 진화했다는 양자 이점 가설을 뒷받침한다. 만약 뇌가 이러한 비밀스러운 양자 보호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면 의식의 양자 정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탄력적일 수 있다. 정보 불멸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이 나라는 개별적인 의식은 복잡한 정보 구조의 일시적 발현에 불과하다. 죽음은 이 구조가 해체되는 과정이며 구성 요소인 양자 정보는 우주의 보편적인 정보 저장소로 환원된다. 이 환원된 정보가 미래의 다른 방식으로 재조립되어 새로운 형태의 의식을 형성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는 영혼의 개념을 완전히 과학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며 종교적 믿음을 데이터 무결성이라는 물리학적 원칙으로 대체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복잡한 논의의 중심에는 측정 문제가 놓여있다. 의식이 정보의 파동 함수 붕괴를 유발하는가, 아니면 붕괴된 결과에 의해 의식이 발생하는가? 만약 의식이 능동적인 측정자로서 파동 함수를 붕괴시킨다면 의식은 우주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며
뇌의 소멸 후에도 그 측정 행위의 정보적 결과는 남을 수 있다. 만약 의식이 단지 측정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부산물이라면 측정 장치인 뇌가 사라지면 그 경험 자체도 사라진다. 양자 정보의 영원한 지속을 주장하는 이들은 의식을 측정의 주체, 즉 우주 내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확정하는 특별한 양자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디지털 물리학의 영역과도 접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프레드 킨들러와 같은 학자들은 우주 자체가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만약 시뮬레이션이라면 우리의 의식 정보는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코드의 일부이며 하드웨어인 뇌가 파괴되어도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양자 불멸성을 가장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즉, 정보는 저장 매체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검증 가능성이라는 과학적 척도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결론적으로 양자 우주 속의 불멸성은 현재로서는 수학적 가능성과 철학적 추론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양자 정보의 보존 원칙은 정보의 총량이 우주 내에서 변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이는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정보 패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정보가 능동적이고 개인적인 의식의 형태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뇌의 양자적 특성, 우주의 종말론적 운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식과 측정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물리학의 경계 내에서 우리의 가장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은 양자역학의 기묘한 중첩 상태 속에 여전히 잠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 잠재성이 현실화될 순간을 기다리며 우리는 우주가 정보를 보존한다는 냉철한 과학적 사실 위에서 영원성에 대한 가장 따뜻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이 모든 탐구는 인간 지성의 가장 위대한 여정, 즉 자기 자신의 근원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정보가 남는다면 그 어떤 형태로든 존재는 계속된다.